자, 수단기독이죠. 네, 두 번째 지문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요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합설 요 자체도 물론 네, 의미 있는 거겠지만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명제 간의 관계를 묻는 게 요게 좀 필요해요. 명제 간의 관계에서 정합적이면 참이다라고 해서 정합과 참 요것도 중요하죠. 명제 간의 관계가 첫 번째 모순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축이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명적 연관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함축과 설명적 연관 등등등이 있는데 함축과 설명적 연관은 여기에서 단점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장점도 얘기해주고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모순 없음은 추가 명제가 모순이 없으면 참이다. 기존 명제, 추가 명제가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모순이 없다면 자, 모순이 없으면 참이 특징이자 또 모순이 없다면 참인 결과가 나온다는 문제점. 요게 문제점이 되는데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점이 없네. 그럼 이거의 장점을 추론하는 문제가 또는 지문에서 빠져 있지만 그거를 새로운 정보를 줘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왜? 모든 문단은 같은 내용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전제로 수능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다. 함축이 뭡니까? A 명제가 B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함축이죠.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뭐라고요? 참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설명적 연관의 특징은 기존 명제가 추가 명제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단점은 뭡니까? 그 설명적 연관 의미 자체와 연관의 긴밀도 측정해서 연관의 긴밀도가 문제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함축의 문제점은 뭡니까? 참이 되는 명제의 수죠. 참이 되는 명제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한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얘 모순 없음의 장점이나 문제점도 있는데 장점은 뭘까? 여기 장점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명제를 참으로 추가 가능하지만 얘의 장점은 뭔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데이3의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일치법과 차이법인데 일치법과 차이법은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정리할 때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원인 분석 방법이에요. 요거는 지금 당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갈 때 아마 내가 판단을 할 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일치법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 경우들 공통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법은 어렵지 않죠. 네, 차이법은 유일한 차이, 단 한 개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유일한 차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한 개만 차이가 발생이 납니다. 한 개만 차이가 날 때 그것이 원인입니다. 유일한 차이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요거죠. 우리 그 언어적인 어휘의 의미 관계에서도 반의 관계라든가 반대 관계 또는 모순 관계 따질 때 단 하나의 의미가 차이가 나는 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서도 나타나네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뭐 심각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치법, 차이법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로 살펴보면 네, 일치법, 차이법에서 정합설 됐고요. 그 다음에 정합설에서는 생각보다 뭐 특출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일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만 네, 정합설 문제 정리를 좀 하면 명제가 참이다라고 할 때 하는 요거죠. 보기 문제가 나올 때 보기가 예시적인 거죠. 예시적이고 플러스 정보량이 적은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는 지문을 잘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었던 원인 추론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인가요? 그래서 일치법, 차이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8번 문제죠. 네, 별표 쳐놓을까요? 원인을 찾아낸 사례를 찾는 겁니다. 아, 좋은 문제예요, 요거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원인을 찾아, 기억에 따라 원인인데 기억이 뭐라고요?
기억이 일치법이죠. 그래서 일치법이라고 여기다 좀 체크를 해놓고요. 여기 선택지는 차이법의 내용들도 있어요. 사례가 출제되는 거를 고르는 거죠. 이것도 추론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추론과 판단이죠. 추론과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 형태니까 이 형태 단순하지만 분명히 변화된 수능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 9번 문제죠. 9번 문제로 넘어가서 도식화죠. 유일한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네모칸 별표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일치법, 차이법 할 때 도식화되는 부분도 체크하죠.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기호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호화, 부호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문제 선택지에. 그래서 이것도 별표 쳐놓읍시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왜? 바꿔서 치환해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 자,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일치법, 차이법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요. 하나 더 있어요. 10번도 조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해 판단을 검토할 때 고려할 내용이죠. 질문이 8번, 9번, 10번에서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별표 하나 정도. 디귿에 유의하다라고 하는데 디귿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디귿에 나타난 내용을 지문에서 정리해 보니까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 누락된 요소가 있는지 해서 요소를 검토하는 거예요. 디귿에서는 요소에 관련된 검토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순서를 좀 누락시킨 것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은 요소가 있었는지 그죠? 질문 좀 더 볼까요? 드러나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 선행하는 요소를 순서를 거꾸로 봐서 그래요. 네, 선행하는 요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등등을 여기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소들을 보는데 3, 4, 5번은 아마 빨리빨리 좀 지워졌을 거예요. 생각보다 3, 4, 5번은 빨리빨리 지워졌을 텐데 1번, 2번을 놓고서 좀 고민을 하는 친구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염이 발생,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 요소 중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선행 요소에 해당이 되지요. 선행 요소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좋아하는 음식은 기호에 해당이 돼서 어떤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죠.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해당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얘로 결정을 해야 돼요. 3, 4, 5번은 빠르게 지워지죠. 얘가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이것도 유추와 이해죠. 유추와 이해형 문제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올해 수능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제 요거에서 넘어가서 데이 4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단기독의 4강이죠. 데이4의 세 번째 지문으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론에 관련된 건요, 영원한 어떤 그 학문을 할 때에 뭡니까? 필요한 배경 지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심화제를 제시할 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존 명제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것인데, 자, 기존 명제와 새로운 명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죠. 타당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니라 거짓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전제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죠. 이런 내용들이 예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중간 밑줄쳐져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바로 중요한 내용인데, 타당한 추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추론들이 나와 있죠. 일단 여기 전제가 나타나 있는데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추론 1의 전제에서 추론 1이 여기 있고요. 추론 1이 여기 있고
개연성이 높은 추론해서 첫 번째는 타당한 추론, 두 번째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인데 자, 추론 2에 해당이 돼요.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서 추론이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뭡니까? 전제와 결론에서 결론이 일단 여기 키워드들로 좀 잡혀져 있죠. 네, 전제와 결론. 에서 추론이 타당하지 않지만 과정이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전한 추론은 어떤 게 됩니까? 추론이 타당성을 지니면서 실제로 참이기까지 한 거죠. 결론이 참이라고 해서 여기 전제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에 공통적인 건 뭡니까? 전제와 결론의 관계예요. 그래서 추론에 관련된 것은 추론이라고 하는 요거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요. 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밑에네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버클리의 어떤 그 추론인데 실제론, 반실제론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론을 반박할 때 통념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반실제론에서는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반박한다는데 최소한 실제론과 반실제론에 대한 특징과 개념들은 좀 알아두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반실제론의 의미가 뭡니까? 성찰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성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론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실제론과 반실제론 요거를 좀 같이 체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거는 세계관이죠. 좀 더 가서 여기죠. 잘못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추론 1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오른쪽에서 아이고 여기에서 정리되죠. 그래서 추론은 세 가지 타당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건전한 추론 요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추론은 다시 한번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예요.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배경 지식이 연역과 귀납도 여기서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 전에 일단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들을 좀 알아두자. 요건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자, 독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죠. 그래서 넘어가서 본성, 버클리, 그 세 번째 지문에 추론에 관련된 거죠. 여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8번 문제죠. 여기도 8번 문제 별표 쳐놓으세요. 다시 예시문이네요. 그래서 여기 예시문을 통해서 추론 1, 추론인데 8번 문제가 별표고요.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해서 좀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식화라고 얘기했었죠. 앞에 있는 문제 7번 문제는 동그라미. 만약에 지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도식화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식화 문제가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런 순서도가 나오는 거 괜찮잖아요. 요즘 코딩에서 쓰는 파이썬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C 언어의 베이스를 둔다. C 언어는 옛날 베이직, 포트란, 코볼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된 언어거든요. 컴퓨터 언어인데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때 처음에 베이직 부분에서 이런 순서도가 기본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문이과 통합적으로 도식화된 문제를 낼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당장의 평가원 문제들은 모르겠지만 수능은 점진적으로 아마 이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무리할게요.